이재명 정부가 언론 개혁과 매체 효율성에 따라서 지원하라고 하는 특별 지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될 텐데요. 자, 그 와중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뉴스원.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릴 그 기사의 시작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 중소언론 공익광고 추가 지원 50억 규모. 자, 여기서 이게 대단히 이 문제가 있는 보도인데, 지역 중소언론 공익광고 요거는 광고 그 지출 주체가 언론재단이야.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디트뉴스 같은 데가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야. 지역에서 제대로 언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익에 가까울수록. 근데 신청하셨나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못했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정리해드릴게요. 왜 못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이 감소한 언론사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추가 집행액이 결정돼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요겁니다. 근거는 뭐요? 전년도 정부 광고료 집행 실적. 이게 연계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놈들만 주는 거야. 작년이 언제입니까? 윤석열 때. 윤석열 때 스카이 데일리 같은 놈들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 받은 놈들 중에서 좀 부족한 애들을 더 주겠다는 거야. 이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더 못 받아서 더 줄게.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전년도 광고를 받은 놈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트뉴스 24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뭐가 이쁘다고 받았겠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23년부터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잘 나가던 매체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힘들지 모르니까 50억을 추가 집행한다는 거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 하에 언론재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거예요. 근데 50억을 마련한 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죠. 와.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 50억을 추가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럼 원래 집행된 예산이 있잖아. 네. 원래 다 지급됐어 이미. 그렇죠. 3, 4분기까지. 근데 4, 4분기에 얘네가 겨울도 나야 되고 이것도 한 잔 해야 되는데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50억이 추가된 거야. 그러면 3, 4분기까지 지급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80억이야. 80억. 우와. 이미 80억이 지급이 됐어. 공익광고 형식으로. 윤석열 때 받았던 놈들에 대해서. 근데 50억을 추가로. 그냥 130억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한 지역에 윤석열 때 이쁘게 보였던 언론사 한 100곳 정도가 등 따뜻하고 배 두드리면서 연말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언론 개혁과 그리고 매체 효율성을 특별 지시, 매체 효율성에 따라서 지원하라고 하는 특별 지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될 텐데요. 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응? 이미 3, 4분기까지 80억이 지출됐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민주당에서 알지도 못해. 방송 3법 하고 뭐 그러느라고 방송 3법이 실제적으로 방송 현장의 민주화를 오히려 역행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지금 하나하나 처리해야 돼. 아까 보셨던 것처럼 AI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들 구글이랑 담판 져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때 잘 나가던 지방 매체들에 대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해서도 계속 퍼주는 거 이런 거 막아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커버를 못해요. 왜? 요거는 그 문체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네. 기금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편성돼 있는 거야. 문체부 산하에.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체부 장관이 얼마 지금 그 입각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그 양반이 행정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럼 이런 거 언론에 할 줄 아는 대한- 사람들을 청와대나 그렇죠. 문체부 안에다 두고 걸릴 거 걸르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제대로 정책이나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까막눈들이 앉아가지고 전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50억이 지금 불출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중앙정부라든가 한국언론재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카이데일리 종편 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맥락상 극우매체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캐치를 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예. 있는지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유일하게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우리 양문석 의원도 나왔지만 우리 김교웅 의원도 제기하신 게 있어요. 김교흥 언론재단 정부 광고 수수료 값어치 하나 이럴 거면 폐쇄해야. 이게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언론재단이 장난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 가량을 중앙정부가 뭐 기재부나 문체부나 이런 데서 이제 정책 홍보 예산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10%를 뽀찌로 따가지고 지네가 조직을 돌리는 거야. 언론재단이라는 데가. 근데 지네만 그 월급 받고 그걸로 뭐 연구 리서치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공익적으로도 쓴다. 그러니까 우리 10% 뽀찌를 떼는 것에 정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 매체에도 지원을 하는 거야. 요런 개념으로 아까 예. 나온 게 50억 준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돈 잔치를 돈지랄이라고 뻔했네. 돈 잔치를 하는 거야. 자기들 10% 뽀찌 수익의 정당성을. 뽀찌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10% 수수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워가지고 수수료 10% 수수료를 받는 우리 언론진흥재단이 존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돈을 분배하는데 그거를 윤석열 때 분배하던 바로 그 체인으로 윤석열 때 뽑힌 김효재 이사장이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교웅 의원이 폐쇄해야 된다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필요합니까? 불편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아니 저는 언론진흥재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개별 언론사에서 못하는 걸 공적으로 좀 수행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이를테면 기자들 처음 들어와서 수습 기자들 뭐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개별 언론 또 중견 기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좋은 의미의 그거 교육도 오히려 있어요. 되게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언론재단에서 애들 그 수습 기자들 교육을 담당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정권 바뀌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MB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불러. 오히려 문재인 때도 안 불렀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안 불렀어. 여하튼 그런 거는 특별히 다른 루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교웅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이 그 광고 분배하는 네. 부분은 코바코처럼 정부 광고 대행 공사를 만들고 정말 진흥하고 싶으면 또 진흥을 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지. 혼재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 존재를 관성에 의해서 쓰던 돈 계속 그리고 여기 쓰듯 재산도 쓴다. 많잖아요. 프레스센터 절반이 여기 거잖아요. 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저는 뭐 지역에서 왔으니까 지역 언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어떤 그 일간 매체라든가 이런 곳이 있잖아요. 네. 혜택은 그런 곳으로 돌아가고 예를 들면은 작은 인터넷 뉴스 그리고 풀뿌리 언론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옥천신문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런 종이 신문인 지역 언론들은 주로 건설사 사장님들이 운영한다 OX입니까? 완전히 오죠. 완전히. 예. 그럼 카르텔이네요. 네. 네. 자, 일단 요 정도로 우리 급한 불을 끄고요. 네, 또 지금 뭐 바쁜 또 취재 일정 있으시니까 혹시 뭐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거의 다 했고요. 네.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디스뉴스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디스뉴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례를 남겨서 적어도 지역 언론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자.